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계상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역할이 꽤 다르다고 하죠. 특히 부가가치세 처리에서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특히 사업 운영하시거나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딱 감이 오실 텐데요. 그렇죠. 바로 매입세 공제. 이거랑 직접 연결되니까요. 자, 그럼 이 둘의 핵심 차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세금 계상서부터 시작해 보죠. 이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나서요. 네, 그 가격, 그러니까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를 명확하게 딱 분리해서 적는 공식 징빙서류, 뭐 이런 개념이죠. 정확합니다. 주로 사업자 간 거래, B2B 거래에서 발행되고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증빙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핵심 징빙? 네, 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 자기가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정보, 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일자, 이런 필수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아, 필수 항목들. 네, 만약 하나라도 빠지면 그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어떤가요? 이건 우리가 보통 카드 결제하고 받는 그 영수증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로 뭐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 B2C에서 많이 보게 되지만 사업자도 당연히 뭐 경비 처리 같은 걸로 카드를 쓰면 받게 되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돈 냈다라는 증거 뭐 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 결제 증빙 정도로 여겨졌죠. 네. 근데 이제는 세법이 바뀌면서 특정 요건만 갖추면 세금 계산서랑 똑같이 매입세 공제 증빙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정말요? 어떤 요건인데요? 그 전표에 공급 받는 자, 그러니까 카드 사용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딱 구분해서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아, 사업자 번호랑 부가세액이 따로. 네,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냥 영수증 보면 총액만 찍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합계 금액만. 네, 그런 건 안 되고 부가세액이 별도로 나와 있어야 공제 증빙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카드로 사무용품을 샀는데 영수증에 그냥 총액만 있고 저희 회사 사업자 번호나 부가세액이 따로 안 적혀 있다. 네, 그럼 그 영수증만 가지고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요청해서 받으셔야 공제가 가능하고요. 아, 반대로 사업자 번호랑 부가세액이 제대로 다 나와 있는 카드 전표라면 그것만으로도 세금 계산서처럼 공제가 가능한 거죠. 편리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이런 내역들이 자동으로 집계되니까 훨씬 편리해졌죠. 아, 맞아. 그 기능 있죠.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면세 사업 관련 지출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겠고요.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 관점에서 보면 효력 차이가 명확해지네요. 세금 계산서는 그냥 그 자체로 가장 확실한 공제 증빙이고 그렇죠. 가장 기본이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조건부 공제 증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업자 번호와 부가세 별도 기재라는 조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이중공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중공제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이미 받았다면 반드시 그 세금 계산서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해요. 네. 근데 그걸 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그 카드 전표로 또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하나로만 해야 한다. 그렇죠. 반대로 세금 계산서는 안 받고 요건 갖춘 신용카드 전표로 공제를 받았다면 그걸로 끝내야 하고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이렇게 두 개로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네,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네요. 실수하기 쉬울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두 서류의 가장 큰 차이는 발행 목적 자체가 좀 다르고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과세거래 증명, 신용카드 전표는 일단은 결제 증명, 네, 그렇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효력 여부, 여기서 차이가 나는군요. 신용카드 전표도 요건 갖추면 가능해졌지만 그래도 역시
기본은 세금 계산서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이 모든 내용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뭐 전자세금 계산서나 예. 전자영수증 발급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종이 거의 안 쓰죠. 네. 이런 흐름을 보면 앞으로 중요해지는 건 이런 증빙 서류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국세청 같은 세무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느냐,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데이터 자체의 중요성? 그렇죠. 어쩌면 정말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증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또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문서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 데이터 중심의 변화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